네, 이번 수사는 전일장을 분석해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전일장 오늘장입니다. 오늘은 청기가희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15일 광복절 휴일로 못 뵀었는데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정기가입니다. 우리가 2주간 이제 방송을 처음 또 오래간만에 뵙는데 시장이 또 많이 올랐던 것만큼 조정 나오고 있고 추석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한 달 반 정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와 조정장이 이제 온 거니까 여기서 21세까지 방향을 열어주고 약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추석 끝나고 난 뒤에 가을장에 아마 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긴축 강화 우려와 또 경기 침체 이 공포가 가득한 가운데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환율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상 우리가 시장 조정이 나오면 꼭 항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4, 5개월 전에 폭락하고 그럴 때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 있었고 곡물가 비상, 물가 상승 이런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또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또 가열차 올라오고 나니까 21선 근처에서 저항 맞을 때는 또 환율 문제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지금 당장에 이런 악재가 금방 해소되질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볼 때 여기 약간 더 빠지면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장이 폭등하고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에게 소개를 몇 달 전도 계속 해드렸던 M2N이나 박셀바이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네. 초점 나올 때 그때 매수했으면 좋은 수익 나왔잖아요. 네. 박셀바이오 3만 원대가 계속 오래 있었고 M2N 6천 원 이하에 충분히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주도주가 뭔가 앞으로 큰 이슈가 뭔가 이걸 보고 시장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주도주가 뭔지 여러분들 파악하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 포인트 잡으시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연일 지수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오르는 섹터와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한 주일간 아마 박셀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네. ST큐브하고 피코그램 이 세 종목 정도가 아주 가열차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우량주 섹터는 일단 지수 관련주는 큰 폭으로 빠진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지수 견인 상승의 어떤 중추적 콜과 수익률 깨우면 결국에 개별 종목이 있는데요. 시장이 아주 좋고 폭등장, 개별주 장세, 수익률 장세에서는 테마가 같이 움직이지만 또 요즘 같이 또 지난주 같이 지수 조정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 올라간다 이걸 보시고 조정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좀 올리고 또 폭락 나올 때는 다시 또 좋은 종목 매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수 견인 상승의 중추 역할을 한 건 개별 종목 장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오를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 좀 가져가시고 또 조정받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좀 관심 있게 보라고 추천해 주신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데모, 박셀바이오, M2N, 코오롱 생명과학 등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악재가 아마 내외경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약재 결국에 박사님께 자진 철회 이후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네. 3만 천 원까지 왔다가 제가 그때 정기주총도 참석하고 박셀바이오에 관한 영상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박셀바이오 장중에 10만 원까지 타치했어요. 이 재료가 바로 뭐냐면 연구 논문 임상이 게재되고 난 뒤에 임상 이상 발표를 9월 초순에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셀바이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라주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정고점 이상 간다 안 간다 그거보다 위실현 관점에서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 코롱 TCC인 관련인데 코롱 TCC는 현재 속개 중이거든요. 네. 속개 중인데 코롱 TCC는 속개 중인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 8월 31일 날 종료되는 행령 배임건이 하나 있어요. 네. 행령 배임은 21고수와 15고수가 다 받는다 절차되어 있지만 이거는 어떤 검찰에 무혐의 발표 처분서만 제출하면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코롱 TC는 아마 10월 초나 9월 말에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련주가 코롱생명과학인데 코롱생명 일봉 보시면 굉장히 과열차게 올라왔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정 나왔어요. 네. 자, 지수가 5일선 다 꾸준히 올라가면은 항상 안 좋아요. 그럴 때 이실현이고 조정 나오면 제가 볼 때 코롱생명과학 오늘부터 좀 빠져나오면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신라젠 관련 M2N이에요. 자, 신라젠은 뭐냐면 남아있는 거 실적 관련은 통과가 됐고 남아있는 두 개예요. 네. 파이프라인 추가를 해라고 그랬는데 뉴스 검색해 보시면 대사질환하고 안과질환을 한국거래소협의회에서 9월 달 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협의를 한 사안 같아요. 네. 그러면 9월 15일부터 9월 30일 날 신라젠에서 두 가지 신약물질 추가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 M2N이 크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M2N 역시 마찬가지예요. 6천원부터 거의 10,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조정 나올 때 잡으면 되는데 오늘 사는 게 아니고 M2N 여기서 많이 좀 폭락 나오면 다시 재매수 관점을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테마로 제가 데모를 추천드렸잖아요. 데모를 추천드린 데모가 지난주에 급등 나왔죠. 그죠? 9,000원까지. 네. 9,000원 급등 나왔는데 그때 아마 이 실현을 하신 분 많을 건데 혹시 또 못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재건 이슈가 남아있고 또 이번 주에 또 재건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올라갈 때 이 실현 관점에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셀바이오가 9월 초순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 지금이 바로 매도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후에 재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서 이익 실현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빠질 경우 잡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관련 공시가 나올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를 예정이니까 이때 매도 포인트 잡고 폭락 나올 때 들어가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데모도 지난주 급등 나왔을 때 책 실행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이슈를 통해서 한번 이익 실현해 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예정된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챙겨봐야 할 이슈와 또 관심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질과 이슈 담당으로서 매주 월요일 방송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슈는 8월 24일 수요일이에요. 네. 24일 날 법안 소위 OTT죠. 자체 등급 분류제 통과되나 이 이슈가 있는데요. 이 관련주가 알로이스와 에이스토리 뭐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8월 28일 날이 전당대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출하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앞전에 내외경제 방송에서 동신건설 추천해서 아마 15% 정도 수익 실현 들었던 것 같은데 동신건설보다는 지금 코이즈가 차트가 좀 예뻐 보여요. 그래서 코이즈 당대표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에이텍도 좀 볼만합니다. 에이텍 차트가 굉장히 좀 만만하고 기관 수급도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우리 내외경제 시청자님들에게는 두 가지 이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OTT 자체 등급 분류제 이 이슈로서 알로이스 에이스토리 네. 두 번째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이재명 관련 테마 코이즈 에이텍 이렇게 딱 잘라서 두 가지 이슈 보시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OTT 자체 등급 분류제 관련주 알로이스와 에이스토리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당대 민주당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이 관련주로 코이즈 에이텍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딱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예정이 되어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2020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인데 그때 저금리였잖아요. 네. 지금 시중에 풀린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을 긋겠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금리 인상 이슈예요. 자, 미국부터 출발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고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필수적인 거죠. 지금 시중에 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경기 조절을 해야 되고 기축 경제에 대해서 과거에 유동성을 퍼부었다 그러면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을 좀 거둬야 되는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가 뭐냐 보험주죠. 화재 보험주, 한국화재 이유비나 여러 가지 은행 관련주 이런 게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관련은 테마주 중에서 크게 상각할 이슈구나 그런 정도는 되지 않고요. 뭐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주 볼 것은 아마 DB
DB그룹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DB금융투자, DB아이텍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슈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건 금리 인상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는 보험주와 은행 관련주들이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으로 DB금융투자와 DB아이텍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밤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도 많이 나왔고 또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또 투자자 투심을 좌절시키는 악재 뉴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이슈가 있나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우장우 이슈는 끝났잖아요, 그죠? 우장우주 때문에 아마 한국 항공우주 이 정도 수익 우리 시청자를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앞으로 9월 달에 큰 이슈, 큰 재료는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아마케 정도 관련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 추석 이후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가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내외경제 방송에서 제가 호텔신라,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대형주 추천해 수익 잘 들이고 아마 가장 고점에 제가 매도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 관련주 중에서 숙박 관련주, 호텔신라나, 그 다음 대한항공, 조정 나올 때 대형주 하시는 분들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이후 투심을 조금 꺾어 내리는 이런 악재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또 여행 관련주나 대한항공 등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대형주들 조금 임해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기가이 전문가의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